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주식 AI에 대해 발표하는 김도균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주식이 시계열이기 때문에 통계학 기반, 그리고 머신러닝, RNN 기반, CNN 기반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번에 통계학 기반이랑 RNN 기반을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 코드를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어, 야후 파이낸스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2년 전에 이제 코드 짜는 거는 관뒀었는데 이제 다시 하게 되면서 토치를 많이 쓰길래 토치를 이용해 보려고 토치를 이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2022년 오늘 자료까지 이용해서 2021년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고 2022년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찍어보면은 확실히 코로나 때 엄청 올랐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콜앱을 이용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GPU를 좋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트레인 셋과 데이터 셋을 나눠주고 원본 보존을 위해서 딥카피로 카피를 한 다음에 이용했습니다. 이게 학습을 잘 되기 위해서는 정교화가 필요하긴 한데 그 주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학습된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정교화를 해주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정교화를 한 것도 있고 한 거랑 안 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5일간 데이터라고 했는데 월, 화, 수, 목, 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주 월요일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5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함수를 작성을 했고요. 5개씩 묶어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트레인과 테스트 XY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토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토치 텐서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고, 데이터셋, 텐서 데이터셋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줍니다. 텐서 데이터 셋이라는 게 학습 데이터 X와 레이블 Y를 묶어놓은 컨테이너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 로더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게 처음에 얘기한 게 아니군요. 이게 자료가 총 시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거래량, 수정, 종가 이렇게 다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다 이용하겠다고 해서 이 데이터 차원은 6이고 히든 차원은 10, 그 다음에 아웃풋은 오늘 이 5개를 바탕으로 미래의 한계에 대한 값을 출력을 하고 원하기 때문에 1로 두고 러닝 레이트는 0.1과 F폭 100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LSTM 같은 경우에는 토치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LSTM을 사용하면 되고요. FC 레이어를 뒀었는데 여기서 넷 1과 넷 2의 차이는 FC를 한 번만 하고 바로 결과를 내놓느냐 아니면은 한 번 하고 렐로하고 다시 한 번 해서 내놓느냐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같은 경우는 MSE 로스를 썼고 그 다음에 아담 최적화를 썼습니다. 오. 그리고 이게 파이토치라면서 조금 신기했던 거는 항상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리셋을 해줘야 된다는 거였는데 보니까 파이토치에서는 히든 스테이트를 보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퀀스가 입력될 때마다 히든 스테이트를 초기화시켜야지 이전 시퀀스가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학습을 했고 학습을 한 다음에 결과를 예측을 해 봤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X와 Y 모두 한 걸로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 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저희 최적화되다시피 떨어지고 MAE도 이게 작으면 좋은 건데 엄청 작죠, 값이. 그래서 프레딕트한 거랑 실제랑 찍어 보면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그 전값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true가 초록색인데 초록색 다음으로 전부 다 예측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X만 정교화를 해봤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분이 Y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교화를 해버리면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Y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모르는 값인데 어떻게 정교화를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Y 데이터는 정교화를 하지 말라라고 말을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신 걸 보고 이제 Y는 정교화를 하지 않고 X만 정교화를 했었습니다. X만 정교화를 했더니 이제 보시다시피 트레이닝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풀리 커넥티드 하나만 있는 건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지만 하나 두고 렐로 두고 하나 뒀더니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M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둘 다 정교한 것보다는 좀 많이 값이 올라갔죠. 그리고 예측을 한 걸 보면 이거 얘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좀 더 못하는 걸 보이죠. 정교화를 안 했더니. 그리고 모두 정교화를 하지 않았더니 거의 학습이 안 됩니다. 거의 뭐 없는 값을 예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어 그냥 재미로 하긴 한 건데 얘네들이 오늘 종가 수정 종가를 아마존을 94.1달러, 90 거의 95달러를 예측을 했었고 둘 다 정교화를 했을 때 그다음에 X만 정교화했을 때 경우에는 92달러, 90 거의 92달러 둘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지는 보면 되겠고 거의 안 맞겠죠. 그리고 이제 오토 아리마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통계적 방법입니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죄송, 안 돼. 아씨, 다 지워졌네요. 어쨌든 통계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없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돼가지고 조금 매우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해봤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대신 이 통계적 방법을 페이스북에서 좀 더 편하게 만든 패키지가 있습니다. 프로햇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만든 시계열 패키지인데 좀 더 간단하고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변경 포인트를 찾아서 피팅하는 게 매우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에서 설치를 하면은 프로에서 설치하면은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럼 객체를 만들고 fit 해주면 사실상 끝.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대신에 이 fit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못하고 새로 이제 객체를 만들어줘서 다시 fit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ytrain이라는 아까 전에 트레인 데이터에서 수정 종가 하나만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좀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콜럼에서 값은 무조건 Y로 두고 컬럼명을 그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는 무조건 DS로 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핏을 하면 어, 이렇게 프레딕트를 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훈련된 거를 프레딕트 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검은색이 진짜고 그다음에 이거 파란색이 forecast 예상을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잘 안 따라가죠. 그냥 결국에는 이렇게 약간 추세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따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프로에서 되게 좋은 점은 이거더라고요. 추세와 계절성을 파악하기 정말 쉽다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보여주는 거 보면은 2022년부터 2020년부터 2000년도부터 2020년 같이 그냥 쭉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보자면은 먼데이와 이때 이렇게 오르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하고 이때 6월하고 9월 이 사이에 많이 오른다는 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얘를 예측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퓨처에서 메이크 퓨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만들어서 1년간의 그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빈 거를 만들어준다. 빈 거. 그리고 만들어준 다음에 이게 프레딕트를 넣어주면은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예측한 걸 보면은 이 추세선에 맞춰서 그냥 얘도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맞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데이터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할 수 있고 변동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변동 포인트라는 거는 이거 보이다시피 이 빨간 점들이 변동 트렌드가 바뀌는 포인트를 얘네들이 자동으로 설정을 하고 만든 겁니다. 요걸 조정할 수 있고 계절성을 조절할 수 있고 계절성 같은 경우는 이런 주기인 거죠. 그리고 특별 이벤트 추가, 뭐 언제는 무슨 날이다 이런 걸 추가할 수 있고 신뢰 구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정이 불가능하지 않나. 만약에 이용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완전 장기가 아니라 조금 짧은 장기로 해야지 좀 더 효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 변동 포인트 찍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변동 포인트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면 좀 더 잘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이제 똑같이 상승하는 걸로만 추세를 아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로 해봤는데 전체 데이터를 해봐도 결국에 오름 추세고 수요일에는 좀 많이 오르고 수요일 목요일이 좀 오르는 날이고 그 다음에 6월부터 한 요 사이가 좀 많이 오르는 날이다. 오르는 달이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코드는 이제 마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할 거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모델과 이제 강화학습을 이용해 볼 거고 그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전에 영화님이 말씀해 주셨던 영화님이 한번 설명해 주셨던 A3C 기법으로 강화학습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SNS 검색량이나 언급량 뭐 이런 거를 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뉴스 기사들을 합쳐서 좀 해보는 방법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테스트가 그 2022년이면 약간 최근 것도 반영이 된 건가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2022년 오늘까지를 다 반영했거든요. 근데 네. 훈련은 2021년 거까지만 했습니다. 어, 그래서 2021년 거까지만 바탕으로 2022년을 한번 프레딕트 해봐라 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계속 오르다 보니 거의 다 웬만하면 다 오르는 걸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종적으로 기사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최종 콘텐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그건 또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제 그거는 제가 고민을 해봐야죠. 그 모델은 그 LSTM 하나만 쓰신 거예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모델은 그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LSTM 하나만 쓰신 건가요? RNN 계열 같은 경우는 네, LSTM 하나만 썼습니다.
그리고 오토 아리마를 한번 해봤었고 그 다음에 프로햇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이제 네 트랜스포머는 다음 주에 해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와 같이 그 SNS 결과를 같이 넣어보는 게 다음번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음. 아니구나. 강화학습이구나. 네. 트랜스포머랑 강화학습. 이렇게 두 개. 이거 혹시 그거 공유 가능하신가요? 한번 좀 다시 보고 네. 싶긴 해가지고. 콜앱 강화 공유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 주식 차트를 시계열로 고려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다고 채팅 올려주셨어요. 주식 차트를 시계열로 고려한 이유요. 이게 그때 처음 이제 소개할 때도 말했지만 보통 이제 그 날에 따른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시계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끝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시계열로 보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시계열이 아닌 방법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앞으로 풀어나가서 주식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시도하게 하게 된 것 자체가 보통 LSTM 배우면은 주식을 한번 이용해 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해봤었고 너무 별로였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지라는 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게 된 이유가 요즘에 계속 막 AI 투자 이러는데 제가 진짜 투자한다고 돈을 좀 넣어봤는데 계속 다 마이너스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네, 요새 너무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가 나는지 이런 거 보면은 좀 AI는 빨갛습니다. 현실도 되게 빨개요. 지금 음, 저 아는 형이 그 어제 결과 보여줬는데 지금 살아남은 게 몇 개 없어요. 지금 금융권도 다 난리 났고, 근데 이제 저 약간 재무 쪽으로 지금 박사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에 따르면 뭐라 그러더라? 이미 벌써 경제 지표가 그 리세션은 무조건 올 건데 이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여부라고 하더라고. 제가 일단 주식 들어놓은 거 있으면 다 빼라고 헐, 뭐 그렇게 얘기하긴 그 했습니다. 정도로고요. 일자리도 요새 잘 안 잡히기도 해서 그 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주식이긴 한데 지금 그냥 일자리를 못 잡아서 거기도 뭐지 실리콘밸리 이런 데도 다 좀 그건가요? 특히 테크 한탄가요? 기업이 난리가 났죠. 이번에 트위터 인수되면서 거기 좀 많은 여파가 있나요? 미국은? 트위터 일단 트위터 옆이라는 게 일단 뭐 어떤 거죠? 그 머스크가 먹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머스크가 먹어가지고 막 다 자르고 그냥 지금 모든 트렌드가 다 해고 분위기이긴 해요. 구글도 지금 네, 10,000명 해고한다고. 뭔가 지금 지표상으로 살아남은 거는 에너지 쪽이랑 어디더라? 바이오 쪽? 그런 쪽만 살짝 좀 괜찮고 지금 나머지는 다 난리가 났습니다. 상백님 강화학습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면 그 일전에 영화님이 소개해준 A3C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입니다. 상태가 주어지면은 결정을 하고 크리틱으로 평가를 하고 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영화님? 제가 원래 강학습을 하던 게 아니라 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공부하면서 같이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맞죠? A3C가 그게 그런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은 상태엔 어떤 요소들을 넣어 주실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공부를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